안녕하세요. 정서지능 마스터로 불리고 싶은 루트 컨설팅 토니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언제 마스터가 될까요? 해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이 교육을 안 받으면은 저 혼자만의 세상에서 막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한 130개국에서 정서지능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 가서 일주일 동안 정서지능 업데이트를 받고 왔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약간 부끄러웠던 점은 그러면 안 되면서도 선입견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 그거를 가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어스라고도 하고 편향이라도 하잖아요. 이런 거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뛰어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랑 일촌이 돼서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거 봤더니 대단하셨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저는 그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나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K컬처에 대해서 K-팝이라든가 K-팝보다는 K-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해요. 일단 약간 으쓱도 하면서도 참 나는 저분들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을까 좀 부끄러웠어요. 일단 선입견 같은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왔던 두 분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가면은 이 한식당 거리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해요. 그분이 정확히 우리 발음으로 자기는 대창 플러스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창 플러스 막걸리를. 아이고 참. 난 도대체 저들에 대해서 뭐를 알지? 그냥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좁아지지 않나, 이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저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정서지능을 그분들의 일상에서 그분들의 고객, 학생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지 정말 많은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서지능 하면 리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너희 나라에는 누가 위대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얘기해야 되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대한 리더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랑 비슷하십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순신 장군의 호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분이 성웅 그러는데, 성웅은 호는 아니고 위대한 영웅이라는 그분을 지칭하는 어떤 하나의 명칭일 뿐이고요. 충무공은 이제 호는 맞는데 시호라 그래서 이 왕이나 종 이품의 문무관이 어떤 큰 업적을 남겼을 경우에 이제 사후에 주시는 자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 이제 받은 호는 덕암이라는 호도 있고, 자호, 또 자는 이제 여해, 그의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셔서 친구들끼리는 여해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너 여자에 화평할 해자, 너로 하여금 세상을 화평케 하리라. 그 조부께서 참 멋지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를 쭉 하고, 싱가포르는 리리카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만델라 대통령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제가 이 여러 유명하신 분들한테 이제 만델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또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직접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달리 들렸어요. 이게 사실 이것도 제가 선입견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게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듣는데 일단은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들어보니까 감옥에 오래 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었고, 제가 아는 거는 이 정도가 전부였죠. 훌륭한 분이다라고 그러는데,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원주민 부족장의 아들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전사, 워리어였죠. 그러다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근데 투옥이 되셨고 27년을 감옥에 계셨대요. 27일 있어도 너무 힘들 텐데 27년 동안 투옥이 되셨다가 이제 풀려나셨죠. 이제 풀려나서 흑인으로서 처음 남아공의 통합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을 잡았어요.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좀 혼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하고 통합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끌어가면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시대를 넘나듬고 동서고금에 상관없이 그래도 제일 존경받는 리더는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다라고 뭐 최근에 이렇게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왜 위대하고 존경받는지는 여러 일화가 있는데 남아공분한테 들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분이 아버지가 이제 부족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웠대요. 아버지가 이제 리더시니까 부족이 리더니까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앉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길다란 테이블에서 보스는 제일 왜 여기 앉고 나머지는 옆에 쭉 앉아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장인 아버지께서는 항상 원 이렇게 앉아서 하게 하셨대요. 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너랑 나랑은 위아래가 없어. 뭐 동등한 거야.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만델라한테 많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델라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리더십으로 칭송받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가 제가 참 울림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만델라의 아버님께서는 부족장의 아버님께서는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리더가 회의를 할 때 누가 말 제일 많이 합니까? 리더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말을 한다. 참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에 말을 안 하고 오늘은 꼭 마지막에 말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저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못 버텨. 오늘은 뭐 이런 걸 좀 다뤄야지 않을까? 지난번 어떻게 됐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내가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땡 실패한 거죠.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누군가가 말을 처음에 어색한 그 순간을 좀 이겨내서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어가요. 그 의견을 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도 공평하고 공정한 발언의 기회를 갖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나도 존중받는구나. 맨날 저 리더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의견도 낼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존중감이 생긴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사실 제일 좀 와닿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말을 해야겠다라는 순간 나는 뭘 해야 돼요?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구조가 내용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상대가 나도 기회를 갖는구나. 나도 존중받는구나.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동등한 기회를 주자, 마지막으로 말을 하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만델라 대통령이 그의 리더십을 만드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번 제가 받았던 연수 과정에서 그 남아공에 오신 그분한테 이 내용이 정말 와닿았어. 이게 우리 문화에선 정말 잘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마지막으로 말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듣다가 이거는 아닌데 그럼 빨리 잡아서 뭐 이렇게 좀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멋지게 말하니까 뭐 수정하고 답을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분야에 정통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요. 근데 마침 내가 리더예요. 근데 이제 막 경력 몇 년 안 된 친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뭣도 모르고 막 날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차곡차곡 수십 년 동안에 수많은 지식과 경험 그거로 생긴 나의 가치와 신념으로 만든 게 하나하나의 벽돌이라고 해볼게요. 지식 벽돌, 뭐 가치 벽돌, 뭐 신념 벽돌, 경험 벽돌을 쫙 쌓았는데 누군가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저 뭐야? 어디 감히 내가 쌓은 성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훅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제가 우리라고 좀 표현하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저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똑똑하고 놓고 하나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응징하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관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다툼이 많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뭔가 날 줬을 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쌓은 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가치와 신념이라는 건 무섭도록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전부인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잘 안 되죠. 저는 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가끔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그렇게 사과하기가 싫은가? 그렇게 못 받아들이나? 그거는 이래저래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제대로 잘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네, 당신 의견도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크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감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과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쌓은 그 성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상대방도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으로 그 성을 만들어 왔겠습니까? 그거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만든 나의 어떤 인생의 결들이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상대방이 만든 인생의 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뭐 어쩔 때는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신념이 더 중요해. 그러면 내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언행일치가 중요하지만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때는 상대방을 수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나의 가치와 신념도 중요하고 상대와 가치와 신념이 중요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좀 바꿀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여력을 갖고 계시면 좋은데 너무 자주 바꾸잖아요. 막 가치와 신념이라든지 내가 쌓은 성도 뭐 내 스스로 막 금방 무너뜨리고 상대방 말에 막 다 따라다니고 그러면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쟤는 말할 때마다 달라. 어제 말한 게 다르고 올해 말한 게 달라. 너무 많이 바뀌어. 그러면 사람이 떠난다니까요. 회사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고성과자들이 많이 떠납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가치와 신념이 없거나 수시로 바뀌고 요즘에 내 주위에서 사람이 좀 떠난다 싶으면은 내가 언행일치가 잘 되고 있느냐 나의 가치와 신념이 있느냐 가치와 신념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게 중요한 것만큼 상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 관용성 너와 나는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는 공정성. 요건 이제 우리가 DEI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 더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리더십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적 지능만큼 정서 지능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올려야 된다. 제가 공부하고 온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또 많이 배웠다. 내가 갖고 있는 지적 지능만큼 정말 저 사람도 많이 받고 있고 그분들도 역시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만큼 뭐 학위도 있으시고 그러지만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의 대표적인 분으로서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사례가 저한테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서와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가 갖고 있는 정서와 감정을 함께 보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상대의 것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자기 것도 지키고 상대를 지켜주는 그리고 진짜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경청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경청은 정서지능 8개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공감에서 아주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핵심적인 말과 행동이 이 경청입니다. 여러분 그 경청이라고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셔야 돼요. 취임새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모였을 때 정서지능이 만들어지고 그래 정말 지적지능이 뛰어나신 분들에게 이런 정서지능이 생겼을 때 더 성과가 나고 지금보다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적지능만큼 필요한 여러 사회적인 지능 그중에서도 정서지능을 가능한 많은 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쉽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